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살 얼음판을 걷는 그런 짜릿하면서도 조마조마한 심정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꼬박 일주일 동안을 이 일주일 동안에 발생했던 가장 큰 최대의 화두, 다름 아닌 바로 나경원 사태 아니었습니까? 이 사태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 아직 끝난 건 아니죠. 한마디로 하면 나경원이 지금도 죽은 듯이 살아있고 또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것이나 전혀 다를 바 없을 것 같은데 그 뒤끝 장렬이 굉장하게 무섭군요. 제가 오늘 논평에서는 우선 이 나경원에 대해서 몇 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경원의 불출마는 사실상에서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고 봐야겠죠. 다만 그가 반드시 출마할 것이라는, 제가 처음에는 반드시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그 이후에는 이 지경으로까지 몰리고 나면 이제 다른 뒤로 물러날 길이 없는데 그야말로 핍박에 못 이겨서라도 어쩔 수 없이 출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런 모종의 바람 같은 그런 희망도 없지 않아서 출마하게 되면 안철수 대표님께서는 반드시 나경원과 연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결국 빗나가게 된 원인을 지금 와서 손꼽으라고 하면 저는 제 나름대로 세 가지를 손꼽습니다. 첫째는 나경원에게 쏟아졌던 그 친윤의 윤핵관의 무리들의 거의 폭력에 가까운 그 정치적인 집단 구타가 너무 강했던 거죠. 그 누구라도 그 정도로 얻어맞았으면 아마 반병신은 다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나경원 정도가 되니까 그렇게 얻어맞고 정당에는 어쩔 수 없이 주저앉으면서도 끝까지 뒤끝 장렬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솔로몬의 이야기, 진짜 엄마는 난데 정작 솔로몬 역을 놀고 나서는 윤석열이 가짜 엄마 편을 들어줬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짜 엄마는 다름 아닌 바로 김기현이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과정에서 나경원을 가장 많이 괴롭히고 또 힘들게 만들었던 최대의 적은, 물론 그 적은 정면에서 대치하고 있었던 장제원이 있을 텐데 그나마도 장제원은 정면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대치하고 싸우잖아요. 그럴 때 뒤에서 계속 장제원을 도와 나경원의 뒤통수를 때렸던 자가 있었잖아요. 그냥 한두 번도 아니고 끝까지, 그러니까 나경원이 피를 토하고 아주 쓰러져서 눈이 돌아가고 혀가 빠져나올 때까지 계속 끝없이 때리는 겁니다. 와, 저는 이번에 이 나경원 사태를 지켜보면서 솔직히 정말 몸소리가 돋도록 과연 정치란 이렇게나 잔인한 것인가? 그야말로 사심의 혈단,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를 아주 철저하게 짓밟아서는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죽여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그 가장 대표적이고도 그 가장 전형적인 그런 잔인하고도 더럽고도 음습하고도 미스꺼운 그런 한국 정치의 가장 나쁜 병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홍준표를 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홍준표를 보면서 제가 계속 머릿속에 떠올렸던 인물이 다름 아닌 바로 안철수 대표님이셨고, 안철수 대표님께서 이번에 나경원이 당했던 것과 거의 비슷하게 바로 얼마 전에 공경에 빠졌던 적이 있는 이준석을 상대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경원과 홍준표 사이에 어떤 구원이 있었다 치더라도 아무런 구원이 안철수 대표님을 괴롭혀왔던 이준석에게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 공경에 빠졌을 때 온 세상이 모두 이준석에게 돌을 던지고 있었어도 유독 안철수 대표님께서만은 절대로 공경에 빠진 이준석을 향하여 돌을 던지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이 얼마나 대비가 되는, 이건 정치의 영역을 떠나서 인간의 그 기본의 휴머니즘 문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무리 정치가 서로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식으로 오염되고 매도되고 있어도 어쨌거나 정치도 인간이 하는 것일진데 인간이 그 자신의 기본의 인간성마저도 모조리 다 상실당한 채로 그야말로 마귀처럼 야수처럼 놀아서야 되겠습니까? 때문에 이번 나경원 사태를 통하여 가장 크게 실점을 한 자는 물론 그 전면에서 나경원을 집단 구타하는 데 앞장섰던 간신 장제원과 그리고 그 간신에게 함께 동조를 했던 그 국힘의 그 초선의 50명의 발발이들도 물론 빼놓을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그 자들이야 실점을 하든 아니면 득점을 하든 어차피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자들이니 무슨 더 상관이 있으랴마는, 그러나 홍준표는 아니죠. 이 보수파에서는 역시나 강력한 대권주자의 한 사람 아닙니까? 그 대권주자 홍준표가 이번에 나경원 사태를 통하여 그 자신의 그 인간성의 밑바닥까지도 모조리 다 드러내보인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가 이번에 나경원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직전까지 한창 유승민을 때리고 있을 때까지만 했어도 그래, 그가 유승민을 배신자로 몰아서 때렸는데야 뭔가 자기로서도 할 말이 있을 테고, 또 이 보수파 내에서는 유승민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하게 많은 점을 감안하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겠거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사실상에서 유승민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신했던 그 배신자로 몰아서 때릴 때면 정작 홍준표 자신에게도 떳떳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왜 그 자신은 그걸 모르고 계신지 모르겠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감방에 보내고 여기까지는 유승민이나 또는 김무성이 배신이 뼈를 때린다 치고, 그렇게 해서 감방까지 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에서 쫓아가지 냈던 그 장본인은 다름 아닌 바로 당시에 당대표였던 홍준표 본인이 아니었던가요? 그러니까 김무성이나 유승민은 아직은 살아있었던 박근혜를 죽였던 살인자라 치고, 그래서 이미 죽은 박근혜의 시체이다 대고 다시 또 한 칼을 날렸던 홍준표는 뭡니까?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미 대통령실과 윤핵관들과 그리고 거기에 붙잡고 있는 그 초선의 50명의 발발이들에게 얻어맞아서 거의 다 죽게 된 나경원의 뒤통수를 겨누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끝없이 계속 몽둥이를 휘둘러 대고 있었던 홍준표. 이 정도면 이건 정말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와 안철수 대표님께서 은근히 꽤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안철수 대표님께서는 이번에 바닥을 드러내는 홍준표의 인간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쯤 되면 홍준표에게서 또는 홍준표의 지지자들에게서 어떤 지지를 얻어낼 수 있으리라는 그런 꿈은 이참에 아주 접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감히 장담을 하건대 지금까지 홍준표가 보여준 인간성으로 볼 때 이자는 지금 그 늙은 꼬리를 푸들처럼 흔들거리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윤석열에게로 들러붙기 위하여, 물론 이 과정에는 틀림없이 이자의 옛 꼬봉이었던 장제원과의 어떤 모종의 밀약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장가놈이 다음에는 우리 친윤 세력이 홍준표 당신을 밀 테니까 이번에는 자기들을 도와서 자기들한테 방해가 되는 세력들을 몰아냈는데 홍준표가 앞장서달라고 부탁했을 것이고, 홍준표는 지금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때문에 두고 보세요. 만약 안철수 대표님이 지지율이 가장 최근의 수사를 보니 나경원의 지지율이 16%나 안철수 대표님 쪽으로 이동되면서 드디어 30%대로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김경과의 차이가 사실상 이제는 5% 안으로 줄어든 거예요. 아마 다음 주나 또는 그 다음 주까지 이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만약 계속 김기현의 앞에서 달린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안철수 대표님의 지지율이 지금 이 추세대로 나경원에게서 16%를 흡수하고 계속해서 또 유승민의 지지율까지 약 10%대를 더 흡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미 안철수 대표님의 지지율은 김기현을 치고 올라간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봐야 합니다. 나경원에게서 옮겨온 16%를 더해서 33%까지 치고 올라왔고, 여기에 유승민의 8%와 윤상훈의 3%점을 더 합쳐주면 어떻게 되죠? 바로 44% 또는 45%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외에 황교안과 조경태의 지지율을 그냥 각각 절반씩만 옮겨와도 50%를 훌쩍 돌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면, 그때는 이 윤핵관들의 무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김기현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님을 상대로 쓸 수 있는 카드가 홍준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홍준표가 아주 대놓고 공개적으로 지지는 못해줄지언정 그래도 최소한 아주 대놓고 반대까지는 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안철수 대표님께서 꽤 많은 시간을 들여서 홍준표와의 우정을 쌓기에 노력을 해왔었지만, 그러나 이번에 나경원이 사태에서 보여준
홍준표의 그 상대방이 어려울 때, 특히 공경에 빠졌을 때 바로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어서는 뒤통수부터 때리는 정말 깡패 양아치들도 조만해서는 쉽게 하지 않는 그런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소인배적인 작대에서 알 수 있듯이 홍준표 또한 윤핵관들이 조건으로 내건 그 모종의 이익 앞에서는 그가 안철수 대표님을 향해 돌을 던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가 100% 확신하건대 만약 안철수 대표님이 지지율이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쯤 김기현을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윤핵관들을 대신하여 가장 앞장에서 안철수 대표님을 공격하고 나설 자가 다름 아닌 바로 홍준표라는 데 저는 한 표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바로 장제원이 있고 그 장제원이 뒤에는 대통령 윤석열이 직접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항상 믿는 구석이 가장 먼저 무너진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고 말입니다. 때문에 절대로 홍준표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서울 것까지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경각성만 높이면 되는 것이고 절대로 두 번 다시는 믿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홍준표는 이번 나경원 사태를 통하여 그 더럽고도 음습한 나쁜 인성을 백일하에 만천하에 모조리 드러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경원을 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러나 나경원을 아주 철저하게 짓밟아서 완전하게 숨통까지는 끊어놓지 못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는 홍준표 본인도 역시 나경원이 덫에 빠져버린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이미 나경원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함과 동시에 윤핵관들과의 정면 충돌은 피하면서도 홍준표 하나만을 상대로 반격을 하기 시작했고 아마도 지금 이 반격은 4, 5년 뒤 대선 때까지도 계속하여 쭉 이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번 나경원 사태를 통하여 가장 크게 실점한 자는 다름 아닌 바로 홍준표가 되는 것입니다. 즉 홍준표는 결국 나경원 때문에 그 자신의 대권 가족까지도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경원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서두가 너무 길어졌습니다만은 지금부터 바로 오늘 논평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와서 나경원은 다시 빌고 들어가 봐야 윤핵관의 무리들이 받아줄 리도 없고 또 받아주는 척 해봐야 그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나경원 본인도 이번에 그 자신의 정치 인생 전체 여정을 통하여 정말 뼈가 저리도록 실감했을 것입니다. 이 윤핵관의 무리들이 얼마나 더러운 자들인지를, 그리고 이런 자들을 선택하느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성공과 실패, 즉 승패의 가능성이 각각 50%씩 비록 반반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 인간성으로 볼 때는 그래도 믿어볼 수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안철수 대표님이 아니겠습니까? 안철수가 성공하면 함께 성공하는 것이고 설사만이 하나라도 정말 천사가 잠깐 눈을 감고 도는 사이에 악마의 무리들이 득실을 해서 그 윤핵관의 무리들이 당권을 찾게 되더라도 안철수를 믿었던 나경원은 그 인간성에서만큼은 배신당한 일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달간쯤 남은 이 시간 동안에 나경원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반드시 안철수 대표님을 돕게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윤핵관들 쪽으로 무릎을 꿇고 총선 때 공천을 약속받는 조건으로 김기현 쪽을 지지선언하게 되면 결국 가서는 개도 구력도 다 잃는 꼴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이번에 이 자들, 이 윤핵관들한테 당했던 그 처절한 집단 구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자들은 절대로 약속을 지킨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나경원이 알게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록 나경원은 불출마로 막을 내렸지만 안철수 대표님께서 주창하고 계신 수도권 연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대 속에서 나경원이 해야 할 일도 엄밀하게 살아있습니다. 안철수와 함께해서 수도권 연대로 전대에서 승리하고 총선에서 승리하면 결국 가서는 안철수의 승리가 나경원이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설사 성공 못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절대로 인간적인 배신을 당한 일은 없을 테니 이건 절대로 미치는 도박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만약 여기서 잘못 선택하고 윤핵관들 쪽으로 김기현 쪽으로 무릎을 꿇는다면 그건 결국 가서는 아무것도 못 건지고 철저하게 배신만 당하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잃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경원은 100%
안철수 대표님 쪽을 선택하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나경원은 어제부터 그 윤핵관들의 늙은 사냥 개혁을 자임하고 나섰던 더러운 홍준표와 전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철수 대표님께서도 확실하게鮮明하게 홍준표에 대한 모종의 미련 같은 것은 아스라 훌훌 털어버리고 지금 나경원에게 힘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 윤핵관들의 집단적인 횡포에 휘둘려서 이미 김기현 쪽으로 넘어갈 자들은 다 넘어가고도 아직까지 넘어가지 않고 확실하게 나경원에게 남아있는 그 윤핵관들이 죽도록 싫은 나경원의 지지자들과 마음으로부터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튼 아직도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정치에서 한 달 반은 대시라는 강풍이 12번도 서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미 안철수 대표님이 지지율이 급반등하기 시작했고 사실상에서는 이미 이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망할 것 같으면 안철수 대표님의 실제 지지율은 현재 44% 좌우, 그리고 김기현은 38%에서 40% 좌우가 될 것입니다. 비록 오차범위내긴 하지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곧 더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